안녕하세요. 아보프렌즈 작가 이효숙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내가 그린 캐릭터로 콘텐츠에서 굿즈까지 두 번째 시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촬영은 코로나 방역수칙에 준수해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안전하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진짜로 궁금해 하실 만한 굿즈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세상에 그 캐릭터 브랜드로 할 수 있는 종류는 너무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는 종류를 조금 추려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굿즈 제작을 하는데 기초와 제작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캐릭터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수익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 같은 1인 기업, 1인 작가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굿즈 제작의 기초와 제작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굿즈는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작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도 10x10이라든지 교보문고 같은 데 가서 캐릭터로 된 상품들이 정말 종류가 다양한 걸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제작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으로 우리가 이제 돌아와서 생각을 한다면 굿즈를 구매하는 카테고리와 생산하는 카테고리를 조금 나눠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매를 하실 때는 문구류 섹션에 가서 엽서나 메모지, 스티커, 노트, 볼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구매를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엽서, 메모지, 스티커, 노트는 인쇄물이지만 볼펜 같은 경우는 사출물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디지털 액세서리 같은 경우도 휴대폰 케이스, 요즘은 노트북 파우치도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이렇게 천으로 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패션 잡화 같은 경우는 열쇠고리라든지 많이 쓰시는 파우치나 에코백, 그리고 리빙으로 이제 텀블러라든지 유리컵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캐릭터 상품 하면 대표적으로 인형이 있겠죠. 이런 봉제 인형이라든지 캐릭터 얼굴로 된 쿠션, 그리고 피규어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거를 생산 카테고리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인쇄물에는 지류, 종이를 기반으로 이거를 종이를 자르고 인쇄를 하고 접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는 인쇄물 카테고리가 있을 거고, 아크릴 제품, 이거는 이제 아크릴 제품 중 되게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굿즈로 만드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열쇠고리가 있을 거고요. 열쇠고리는 액세서리에 이제 포함이 되지만 아크릴 제품으로 제작을 하는 거고, 전사 별도 제품이라고 한 거는 이건 딱히 어떤 네이밍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본 건데, 어떤 플랫폼이 되는 그 제품이 있고 이 제품 위에 디자인을 그림으로 입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휴대폰 케이스 중에서도 이렇게 실리콘으로 돼서 막 모양이 있는 것 말고 그림만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케이스 있죠?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텀블러, 아까 전 시간에 보여드린 것처럼 텀블러 원형이 있고 거기에 캐릭터 그림을 넣은 거, 그리고 유리컵, 그런 것들이 전사 별도 제품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어요. 그리고 봉제품 같은 경우는 노트북 파우치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가방, 에코백 같은 거, 그리고 봉제 인형이나 캐릭터 쿠션 이런 것들이 봉제품에 해당이 하겠죠. 이런 거는 원단이 들어가고 봉제 공장에서 봉제가 들어가는 그런 별도의 이제 공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봉제품은 또 다른 영역으로 이렇게 제작해봤고, 그리고 사출물 같은 경우는 피규어나 캐릭터 볼펜으로 넣어봤어요. 캐릭터 볼펜 같은 경우는 볼펜은 그대로 있고 보통 실리콘으로 이렇게 캐릭터 모양을 볼펜에다가 이렇게 부착해서 나오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출물 같은 경우는 사출을 한다는 말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금형으로 어떤 캐릭터의 그 디자인의 그 기본이 되는 틀을 만드는 거예요. 목형이 될 수도 있고 금형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틀을 하나 만들면 그 안에다가 실리콘을 넣어서 제조를 할 수도 있고, 플라스틱을 넣어서 제조를 할 수도 있고, 무드등 같은 것도 다 이런 사출물에 해당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금형을 하나 만드는 제작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서 이렇게 생산을 해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 수량이 좀 많은 편인데요. 이런 제작물 같은 거를 사출물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가장 접근하기 쉽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가로 시작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인쇄물이에요. 저는 인쇄물을 가지고 굿즈를 생산할 때 처음에 많이 인쇄물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제작 단가도 낮은데 최소 수량을 정말 적게 책정을 해서 뽑을 수가 있어요. 사실 적게 할수록 단가가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합계값으로 봤을 때는 비용이 적게 들거든요. 그래서 스티커나 노트, 메모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처음에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캐릭터 제품은 그림을 판매하는 소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고 가장 예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인쇄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엽서라든지 스티커 같은 걸로 시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많이 이제 시도를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품들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스티커랑 메모지, 그리고 이런 좀 사이즈가 큰 스티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인쇄물에 해당하는 제품들인데 이거는 둘 다 칼선 스티커고요. 이런 제품을 제작하는 거를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조업체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이걸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칼손을 어떻게 하는지,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셔도 그 제작 업체를 찾으시면 그 업체에 기본적으로 주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작하는 방법이 몰라서 잘 모르겠다, 시도를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업체를 찾아가서 전화로 물어봐도 되고요. 아니면 보통은 거기에 주문 제작 방법에 대해서 튜토리얼이 하나부터 10까지 잘 나와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디자인에 알맞게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제 스티커는 지금 노랗게 배경이 보이지만 실제로 이건 투명한 스티커고요. 이렇게 조그만 사이즈로 캐릭터 하나하나하고 이런 서브 펜시 이제 소품 같은 거를 같이 넣어서 다이어리 같은 거 꾸미기 할 때 캐릭터도 넣고 여러 가지 소품으로 꾸밀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제작을 한 거고, 이렇게 큰 스타일 디자인 스티커는 이제 리무버블 형태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소재가 이거랑 조금 다르고요. 이거는 약간 페트지 같은 걸로 해서 스티커를 뗄 때 굉장히 쉽게 떨어지고 두께도 굉장히 두꺼운 그런 소재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티커 같은 경우는 노트북 같은 데 붙이거나 큰 이제 파일 박스 이런 데다가 이제 크게 붙이기 좋은, 면적이 큰 데다 붙이기 좋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메모지 같은 거 요즘 다들 많이 쓰시죠? 저 같은 경우는 메모지를 정말 많이 쓰는 편이라서 메모지를 되게 많이 만들고 또 사용하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메모지도 이렇게 그냥 네모난 메모지가 있고 저기 사진에 보시면 아보의 얼굴 모양으로 만들어진 메모지가 있을 거예요. 저런 경우는 저 메모지에 이렇게 네모로 만든 메모지는 되게 규격화되어 있어서 저렴한데 그 모양대로 따는 메모지는 조금 그 금형을 떠야 돼서 조금 가격이 비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모로 된 메모지로 시작을 하시고 거기에 곁들여서 이런 모양이 들어가는 메모지도 이제 추가로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인쇄물 제작하실 때 이런 스티커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사실 500원에서 1,500원, 비싸봤자 3,000원 정도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100개 만드는 가격이랑 1,000개 만드는 가격이랑 단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거를 최대한 단가를 조금 싸게 하고 마진을 많이 남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많이 제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런 방법보다는 초반에는 그림을 굉장히 여러 가지 만드시고 수량은 20개에서 한 50개 정도만 발주를 해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처음에 브랜드를 보여줄 때
브랜딩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브랜딩이 되어 있는 상품들이 하나만 있을 때보다는 최소 3개에서 10개까지 이렇게 더 많이 있을 때 그 브랜드의 느낌을 보여주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굿즈를 만들었을 때 다른 제품들은 조금 제작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저는 인쇄물을 활용해서 적게는 뭐 10개부터 이렇게 조금씩만 생산을 해서 최대한 다양한 디자인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초반에는 조금 이제 단가가 높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디자인을 많이 보내주시면 이거를 보고 이제 사람들의 시장의 반응이 있을 거잖아요. 그 반응을 보고 분명히 이거는 좀 디자인을 더 잘 해봐야 되겠다라고 깨닫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반응이 좋았던 거 추려서 그것만 또 더 발주를 넣어가지고 더 생산을 하고 또 좀 반응이 안 좋았던 거는 단종을 시키고 다시 새로운 디자인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인쇄물 같은, 그리고 노트 같은 경우에는 노트를 제작하는 거를 제가 그 위클리 플래너를 제작할 때 굉장히 많이 알아봤었는데요. 노트가 스프링 타입이 있고, 떡제본 타입이 있고, 뭐 실 타입이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초반에는 노트를 제작하는 것이 사실 상대적으로 조금 비용이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안에 무지로 되어 있고 겉에 커버만 있는 형태의 그런 노트를 처음에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제가 만들었던 위클리 플래너 같은 경우는 커버는 4종인데 안에 내용은 다 똑같은 속지를 쓰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작비를 절감하면서 디자인을 여러 가지 출시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또 제작 과정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를 하시면서 최대한 디자인을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크릴 제품을 말씀드릴 텐데요. 아크릴 제품을 따로 제가 뺀 이유가 이제 저희 아보프렌드 제품 중에 아크릴 제품이 엄청 많지는 않은데 제작을 할 때 굉장히 아크릴 제품 이 열쇠고리 만드는 게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아크릴 제품은 이렇게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투명한 아크릴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런 형식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인쇄물처럼 그 디자인이 되게 잘 돋보이는 그 컬러 표현도 다 가능하고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 그 색감을 다 넣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이런 투명한 이제 아크릴 키링을 만들 때는 그림이 굉장히 돋보이게 할 수도 있고 또 제작 업체마다 가지고 있는 아크릴 샘플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노란색 아크릴도 있고 가운데는 자개 무늬가 있는 화이트 이제 컬러의 그런 아크릴이고 오른쪽에 브라운 컬러는 똑같이 투명한 브라운 아크릴 제품인데 같은 디자인을 올렸을 때 느낌이 너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디자인도 아크릴 소재를 무엇을 쓰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매력을 나타내고 있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이 같은 디자인인데도 선호도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풍기는 느낌이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노란색 아크릴 투명한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름에 잘 어울리는 그런 상큼한 디자인이다. 그리고 화이트 자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은은하고 이게 실제로 빛을 비춰서 보면 펄이 이렇게 은은하게 잘 보여서 엄청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골드 컬러로 각인을 했을 때 엄청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기도 하고 이제 브라운 같은 경우는 아보프렌즈의 메인 컬러 중에 하나인 브라운을 활용을 했고 또 골드를 올렸을 때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그 눈에 잘 띄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크릴 제품을 만들 때는 소재에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무궁무진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브랜드에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뿐만이 아니라 소재에서 오는 다양한 것들로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크릴 제품을 만들 때 팁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에어팟 케이스나 버즈 케이스 요즘에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여드리면 보통은 여기에 이렇게 끝에 열쇠고리를 달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액세서리를 이제
걸어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이 아크릴 제품, 요게 지금 사진에 보여드리는 요 아크릴 키링인데 요거를 같이 끼워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세요. 잘 안 껴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만약에 세트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제품을 한 번에 보여줄 수도 있고 또 브랜드 느낌을 이 세트로 시리즈로 보여줌으로써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릴 제품 같은 경우는 키링을 위주로 저는 제작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키링도 이 고리 부분이 이렇게 지금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은색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는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고리도 옵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군번줄처럼 이렇게 도트로 된 조그만 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에어팟 케이스에 끼웠을 때 굉장히 가벼운 장점이 있어요. 이건 조금 약간 헤비할 수 있는데 정말 가볍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크릴 제품의 디자인에 따라서 그 키링의 이 줄까지 조금 고려해서 되게 다양한 액세서리를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좀 보시면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크릴 제품을 만들 때 그 업체에서 쓰고 있는 아크릴이 뭐가 있는지 한번 쭉 리스트를 봐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제작할 때는 샘플만 따로 주문을 해서 샘플을 이렇게 착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컬러가 착 있고 뭐 소재가 착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디자인을 얹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뭐 에어팟이면 에어팟, 뭐랑 어울리는 그런 매치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걸 샘플을 받아서 제작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사 별도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이제 휴대폰 케이스가 가장 조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휴대폰 케이스 제작 업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요즘에 하나부터 제작해주는 업체가 엄청 많거든요. 저도 저희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휴대폰 케이스랑 아이패드 케이스 이런 것들이 사실 매출이 가장 높은 상태예요, 지금은. 그런 이유가 내가 이제 기종에 맞춰서 주문 제작을 할 수 있고 거기에 계속 기종이 업데이트 되는데 저희는 이거를 하나씩 주문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재고를 안 남기고 진짜 많은 디자인을 선보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실물로 제품을 제작해야 되는 이런 제품과 다르게 휴대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목업이나 디자인만 보여줘도 이걸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휴대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류와 마찬가지로 같이 시작을 해보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 케이스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뭐 범퍼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카드 수납이 되는 타입도 있을 수 있지만 크게는 이렇게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화이트로 된 플라스틱 소재에 그 필름지를 이렇게 쫙 얹어서 인쇄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렇게 투명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빤빤한 요 굴곡이 없는 요 빤빤한 부분에만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는 부분만 이렇게 인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두 가지의 그 인쇄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같은 데이터로 출력을 해도 여기에 표현되는 컬러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차피 하나씩 제작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테스트로 출력을 해보시고 데이터에 맞게 이 투명 케이스는 투명 케이스에 맞는 데이터로 조금 조정을 하셔서 출력을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샘플 제작을 해보시면서 디자인 컬러 같은 걸 좀 조정해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전사 별도 제품 중에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 핸드폰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텀블러나 머그컵, 유리컵 이런 것도 제작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휴대폰 케이스와 다르게 그 텀블러라든지 유리컵 같은 경우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렇게 도안을 붙여서 그거를 실크 스크린처럼 어쨌든 이렇게 전사지로 이렇게 사진으로 착 해서 탁 떼내는 그런 식이 아니고 컬러를 하나하나 올리는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뭐 색깔을 5-6가지를 한다. 그럼 같은 부분에 똑같이 맞춰서 그림을 한 판 찍어내고 두 번째 빨간색 찍어내고
뭐 흰색 찍어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컬러를 올리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자세히 봤을 때 조금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틀어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판을 제작하는 제작비가 한 1도를 이제 색깔 하나를 1도라고 하는데 1도일 때랑 5도일 때랑 당연히 제작비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텀블러는 1도로 했고 오른쪽에 유리컵은 5도로 진행을 했었는데 제작비도 제작비지만 사실 그 불량률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거기서도 어느 정도 검수를 해서 이제 업체에서 보내주지만 실제로 이걸 판매하는 입장에서 다시 꼼꼼하게 보면 이게 여러 번 필름을 올려서 칠하고 그 위에 또 올려서 칠하고 하다 보니까 기포가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그 5번을 다 잘했어도 마지막에 이제 한 장만 잘못 붙여도 이게 완전히 불량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량률이 너무너무 높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유리컵이나 머그컵 같은 거를 시도를 하실 때는 전 처음에 1도로 시도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불량률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런 유리컵이나 머그컵 같은 경우는 이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이 상품 자체에 따라서 가격과 이 상품의 경쟁력이 많이 좌우돼요. 휴대폰 케이스는 사실 거의 비슷비슷하고 쓰다 보면은 이렇게 다시 교체를 하고 이런 상품이지만 머그컵, 유리컵 이런 거는 최소 1년에서 정말 몇 년, 10년까지도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신중하단 말이죠. 같은 가격이라도. 그래서 이거를 제작을 하실 때는 꼭 이 머그컵, 이제 플랫폼이 되는 이 제품에 대해서 잘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만든 텀블러가 2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좀 캠핑컵 같은 스타일이고 하나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스테인리스로 된 굉장히 고급 컵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제작을 할 때 이 하얀색 이 컵은 좀 이렇게 제작 단가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비싸서 이렇게 좀 장벽을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오히려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해보니까 제품력이 높은 제품이 확실히 가격이 높아도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제품, 전사를 별도로 하는 제품을 이제 제작을 하실 때는 그 제품력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전사 별도 제품 같은 경우는 패키지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앞서 지류나 이런 메모지 같은 경우는 OPP 봉투라는 걸 써요. 이 OPP 봉투가 뭔지 모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위에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딱 떼면은 이렇게 그 점착이 딱 돼서 이걸 접어가지고 포장을 하는 형식이에요. 이런 OPP 봉투만으로 포장이 가능한데 이렇게 이런 스티커 같은 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휴대폰 케이스라든지 머그컵, 유리컵 이런 것들은 별도의 패키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최소 10,000원 이상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패키지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패키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제품 같은 경우는 저는 캐릭터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봉제품은 이런 쿠션이나 인형의 그 극세사 소재 있잖아요. 그 소재에서 오는 그 따뜻한 느낌? 그리고 안에 이렇게 솜이 채워져 있어서 이렇게 말랑말랑한 느낌? 이런 거가 만짐으로써 오는 그런 사람들의 경험이 되게 캐릭터의 매력도를 많이 높여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캐릭터를 만약에 하시는 분들이라면 나중에 조금 비용이 이제 부담되더라도 봉제품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봉제품 같은 경우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캐릭터 쿠션, 그리고 파우치 2가지 정도, 그리고 하나는 이제 약간 패브릭으로 만든 파우치 이렇게 3가지를 예시로 가져왔어요.
캐릭터 쿠션 같은 거나, 뭐 이건 인형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뽕뽕하게 솜이 채워져 있는 봉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부피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작할 때 샘플을 여러 번 하면서 정말 완성도 있는 제품을 잘 만드시는 것도 중요하고, 이거를 재고를 어디에다가 쌓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제작비가 많이 부담이 되는 것도 있지만, 생산 수량을 너무 많이 해서 재고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물류를 어디 창고에 넣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라도 저는 봉제품은 그런 부분이 고려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오프라인에서 됐을 때 확실히 조금 더 효과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처음에 온라인으로만 시작하실 때는 무작정 만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페어 같은 데 나가시거나 뭐 팝업에 나가시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어디에 입점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타겟으로 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보다가 한번 만져보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만 이렇게 매력을 어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 행사를 타겟으로 이런 봉제품 제작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 패브릭으로 된 저런 주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제작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 이제 파우치나 이런 그 쿠션은 같은 그 인형 만드는 회사에서 같이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그 천을 가지고 하나는 봉제 그 쿠션을 만들고 하나는 파우치를 만들고 이렇게 제작을 했던 케이스인데, 오른쪽에 이렇게 복조리 같이 생긴 파우치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동대문에 가서 천을 고르고 그 스트링에 들어가는 끈을 또 부자재 시장에 가서 고르고, 그리고 봉제 공장을 찾아서 이런 봉제를 해줄 수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샘플을 또 몇 군데 해서 제 마음에 드는 그런 퀄리티를 내는 곳을 찾고, 그리고 그 봉제 공장에서 이 모양으로 이렇게 커팅을 다 해줘요. 그럼 그거를 나염 공장이라고 해서 이 위에 지금 아보 얼굴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거에다가 올리고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공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실 때는 원스톱으로 다 해주는 이제 업체들도 있겠지만, 뭔가 조금 특이한 나만의 모양을 갖고 싶다 하실 때는 이렇게 원단부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본인이 찾아서 해보셔야 된다는 방법이 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아보 캐릭터에 맞는 과일이 매달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원했기 때문에 이런 파우치 제작을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유니크한 제품이 나온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출품은 제가 여기 피규어를 가져왔어요. 이 피규어가, 저희는 아보프렌즈는 처음부터 피규어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피규어 제품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피규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요렇게 캐릭터 실리콘 그 부분이 요거 지금 제가 가져온 건데, 이런 것들은 금형이 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금형이 제작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사실 피규어 같은 경우는 실용성보다는 그 캐릭터의 매력도만으로 어필을 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캐릭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궁극적으로 나중에 피규어를 한 번씩 해보고 싶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금형을 제작하는 그런 상품의 경우는 보통은 최소 수량이 1000개 정도부터 시작을 해요. 물론 더 적게 해주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냥 대략적인 시장의 그런 주문 방식을 말씀드리면 1000개 정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많은 제품을, 이렇게 많은 수량을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하지? 고민이 많이 드실 텐데요. 그런 부분을 저는 예약 판매라든지 텀블벅이나 와디즈 같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처음에 아보 피규어 만들 때 그렇게 펀딩을 받아가지고 예약 판매로 시작을 해서 선금을 다 이제 준비를 한 다음에 그걸로 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부담은 굉장히 크지만 캐릭터 표현력이 높은 만큼 또 완성도도 높고, 그런 만큼 이런 자금적인 부분은 펀딩을 통해서 제작비를 마련하고, 또 이제 펀딩을 하게 되면 또 어느 정도 제작비뿐만 아니라 판매 개수가
이제 확보가 되는 거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제작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 제품들을 제작할 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지만 일단은 팬톤 컬러칩이라는 이제 이렇게 컬러칩이 있어요. 이게 거의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컬러칩인데 팬톤 컬러칩 검색하면 굉장히 종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솔리드 코티드라고 하는 요 컬러칩을 하나 구매를 하시면은 뭐 전사를 하던 뭐를 하던 할 때 이 팬톤 컬러칩에 몇 번으로 맞춰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직접 가서 볼 때도 뭐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거를 한번 구매를 하셔가지고 제작할 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작업체를 어떻게 찾는지 많이 물어보시고 제 제작업체가 어딘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네이버에 검색해 보는 거예요. 이 방법을 왜 추천을 드리냐면 네이버에 검색을 해야지 가장 나와 비슷한 고객을 상대하는 업체를 만날 수 있어요. 무작정 뭐 충무로를 찾아간다면 뭐 가든지 어디 공장을 간다고 저를 맞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업체를 상대하는 곳을 만나야 거기서도 제 제품을 제대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무작정 어떤 숨겨져 있는 업체를 찾기보다는 네이버에 딱 검색을 해서 나오는 업체 그리고 후기가 좋은 업체를 찾아가지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인쇄물은 디지털 프린팅 하는 곳에서 시작해보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커를 어떻게 제작하는지 이런 발주 방법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저는 레드 프린팅이라는 곳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꼭 그런 업체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 장만 뽑아주기도 하는 그런 디지털 프린팅 업체가 많아요. 그런 곳들을 찾아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OPP라든지 박스 같은 거는 을지로 방산시장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서울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조금 이게 어려우실 수 있지만 저는 을지로 방산시장에 가서 하는 게 좋은 이유가 실제로 제 제품을 들고 가서 거기에 맞는 OPP 봉투에 넣어보고 이렇게 실제로 맞는지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을지로 방산시장에 가면은 뭐 이런 피규어를 만약에 제작을 했다고 해도 이런 맞는 사이즈의 박스를 구할 수 있고 아까 이제 텀블러랑 머그컵 같은 경우도 제가 전용 박스를 제작한 게 아니라 방산시장에 가서 우리 유리컵을 들고 가서 거기에 맞는 거를 이제 찾아가지고 구매를 한 거였거든요. 아니면 거기에서 가서 넣어보고 없으면 이제 온라인에 박스 사이즈를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넣어봤던 박스 사이즈는 이거였는데 이거보다 조금 5mm 작았으면 좋겠다, 뭐 컸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이제 감을 잡으시고 온라인에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작 업체를 찾을 때 시중에 그런 교보문고 같은데 핫트랙스 같은데 가시면은 이 제품 품질 표기사항이라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이런 데 써 있기도 하고 이런 걸 자세히 보시면 그 제조업체명이 별도로 표기가 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한번 메모를 해요. 내가 딱 만들고 싶은 제품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이제 표기를 해서 찾아보고 검색을 해보시는 방법도 있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정말 소규모 업체를 상대를 안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견적을 여기저기 물어볼 때 그런 데도 한번 물어보고 답변이 오면은 뭐 이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답변이 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거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 군데 많이 견적을 찾아보시면서 최대한 발로 뛰는 느낌으로 손으로 뛰더라도요. 이렇게 해서 제작 업체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는 것이 굉장히 큰 공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캐릭터 브랜드를 어떻게 수익화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굿즈 제작을 이제 했으면 이걸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일단 판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마케팅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굿즈를 제작만 하면 누군가 사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브랜딩을 해서 굿즈를 제작하고 이거를 마케팅을 하면 사람들이 와서 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마케팅의 일환이 저는 SNS 채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광고 채널이 있지만 SNS 채널을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돈이 안 들고 쉽게 브랜드 이제 마케팅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추천을 드려서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가 있는데 저는 본인 성향에 잘 맞는 채널로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뭐 유튜브를 정말 이제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트위터 활동을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인스타그램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저는 이 꾸준히 운영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트위터도 해보고 그랬는데 결국은 제가 잘 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에 정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성향에 잘 맞는 채널로 운영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꾸준한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SNS 채널을 통해서 마케팅을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켓이나 전시를 참가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판매하는 행위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내 제품을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SNS와 마켓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켓을 나가실 때는 최대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 부스 참가를 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물론 요즘은 전시 같은 게 많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요.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마켓 같은 데 중에 그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곳을 참가를 해서 여러분들의 제품을 많이 알리는 거를 이렇게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마케팅의 일환으로 부스 참가를 꼭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반응도 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2가지 정도를 좀 마케팅 방법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캐릭터 브랜드로 수익화하는 방법 중에 이제 크게 2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굿즈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만 요즘 계속 지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캐릭터를 브랜딩을 잘 해놓으면 라이선스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뭐 콜라보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겠죠. 이 2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굿즈를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것처럼 굿즈를 제작을 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판매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온오프라인 자사몰에서 판매를 하는 방법이 가장 이제 무조건 처음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겠죠? 뭐 스마트 스토어를 여는 게 쇼핑몰을 이렇게 구축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니까 쉬운 방법인 것 같고 브랜드 공식 사이트나 쇼핑몰을 제작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오프라인 공간이 있으신 분들은 쇼룸 같은 거를 제작을 하실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수수료가 많이 안 드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유입이 조금 안 된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2번째로는 온오프라인 편집샵에 입점을 하는 거예요. 10x10이나 뭐 교보문고 핫트렉스 이런 식으로 캐릭터 브랜드 상품을 사는 분들이 오는 그 플랫폼을 공략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입점 수수료가 많이 차감이 되지만 마케팅의 효과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마진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마케팅 비용을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온오프라인 편집샵에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도매로 판매하는 방법이 있는데 도매는 그 입점해서 판매하는 거랑 다른 게 한 번에 뭐 하나의 제품을 여러 개 수량을 한꺼번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할인을 이제 도매가로 설정을 해가지고 대량으로 납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량을 B2C로 이렇게 하나하나 판매하는 것보다 더 대량으로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배송비나 뭐 도매 마진 같은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판매가를 설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해외로 판매할 때 도매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펀딩하는 방법이 있는데 펀딩은 아까 그 피규어 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와디즈, 텀블벅 이런 예약 판매 형태로 선수금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는 편집샵보다는 저렴한 수수료를 차감하고 자사몰보다는 조금 비싼 이제 수수료 정도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쇼핑몰도 없고 뭐 어디 입점한 데도 없다 하실 때 한번 시도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와디즈를 통해서 유리컵 펀딩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다른 제 브랜드를 모르는 분들도 꼭 편집샵에 입점한 것처럼 제 브랜드를 이렇게 그 플랫폼에 왔다가 제 브랜드를 보고 구매를 해줄 수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와디즈나 텀블벅 같은 형태로 직접 이제 판매를 해보시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라이선스 계약 방법이 있는데요. 이 라이선스 계약은 사실 캐릭터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야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캐릭터가 브랜딩만 잘 되어 있으면 이걸로 이걸 우리 브랜드에 쓸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명은 있는데 디자인이 좀 다양했으면 좋겠는 회사에서 컨택이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가 뭐 제안을 드릴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어떤 판매가 수수료 앞에는 그렇게 앞에 굿즈 제작 판매에서는 이제 수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 그림에 보시면 마스크 제작을 한 건데요.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가가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판매가의 몇 %를 저를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정산을 받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그냥 정해진 디자인 비용을 받고 디자인을 넘기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상품 제작에 활용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롯데멤버스랑 계약을 했을 텐데 광고에 활용하는 거라고 제가 적어드렸어요. 이게 광고가 뭐 TV, CF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이제 판촉물로 이렇게 무료로 공개되는 이런 제품들이라든지 아니면 포토존, 이렇게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작하거나 온오프라인 이제 광고물, 정말 광고물에 캐릭터를 입혀가지고 송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광고에 활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뭐 판매를 하는 뭐 판매 비용이 얼마를 떼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 광고를 하는 기간이랑 얼마나 이 캐릭터를 많이 활용을 할 거냐. 뭐 이제 롯데멤버스 같은 경우는 온오프라인 전체에 다 활용을 했었고 뭐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어떤 앱에 한 구성으로만 딱 넣겠다. 아니면 뭐 버스 광고에 하나 넣겠다. 이런 식으로 다 그 구체적인 스펙을 어느 정도 정하셔서 활용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간을 이제 비용을 책정해서 이제 가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클라이언트의 예산에 굉장히 많은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제 협의점을 잘 찾으셔서 이렇게 계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롯데멤버스랑 직접 이제 협업을 하기는 했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 연락이 오는 데는 보통 광고 대행사에서 자기는 클라이언트가 있고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캐릭터를 이제 소싱하는 식으로 해요. 그래서 광고 대행사랑 이제 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광고에 활용할 때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브랜드 초기 단계를 이제 굿즈를 제작하고 판매를 할 때 배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두 가지 방법을 둘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 이제 굿즈를 제작하고 하는 것도 되게 힘든데 배송을 보낼 때 엄청 시간도 많이 들고 좀 그 박스를 다 하나하나 그 제품 사이즈에 맞게 구매를 해서 그 택배 박스를 구매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편의점 택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제일 저렴하고 또 출고 일정이 불규칙한데도 제가 가서 그냥 편의점 택배를 보내면 되니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매출이 있고 재고가 쌓인다 그럴 때는 3자 물류를 쓰는 거예요. 이게 물류창고랑 배송이랑 모든 걸 다 올인원으로 해주는 곳인데 저는 이제 이 일반 기성 제품은 다 물류창고로 3자 물류를 통해서 하고 있고 휴대폰 케이스 같이 주문 제작 상품은 편의점 택배 이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박스가 필요한 것들은 다 3자 물류에서 알아서 작은 박스부터 큰 박스까지 구비를 하기 때문에 제품을 보낼 수 있고 저는 이제 규격화된 휴대폰 케이스나 에어팟 케이스 같이 조금 규격화된 제품에 필요한 포장재만 구비를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배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간단하게 제가 하나씩 다 훑어드렸는데요. 사실 하나하나 다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알려드리지 못한 점 너무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101이라는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에 보시면 아보프렌즈 검색을 하셔도 되고 이제 캐릭터 브랜딩이라고 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뭐 저작권이나 상표권 등록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굿즈 제작을 할 때 얼마나 돈이 드는지, 입점 수수료는 얼마나 드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클래스 101에서 한번 제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댓글을 제대로 읽어드리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영상 밑에다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든 캐릭터로 콘텐츠와 굿즈까지 제작하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아보프렌즈 작가 이효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